자, 6번. 그래서 오늘 요거 경우의 수만 진도 나가면 끝난다. 끝나고 이제 경우의 수 파트랑, 일단 중요한 건 1권에 있는 거를 채점하면 고칠게. 자, 고배분 법칙을 이용한 항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됐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괄호가 돼 있는 그 밑에 있는 문제들을 쭉 봤을 때, 한쪽에 있는 괄호의 항의 개수, 이쪽에 있는 항의 개수를 그냥 곱하기만 하면 되겠대. 그렇게 되는 전제 조건은 뭐냐면, 이쪽에 있는 문자랑, 이쪽에 있는 문자가 만약에 모두 다 다르면, 요거 밑줄 찾아라. 다르면. 같은 종류가 있으면은 전개해서 동류항을 묶어주고 해서 항의 개수를 셀 수밖에 없어. 그런데 얘처럼 괄호가 두 개인데 이쪽의 괄호는 AB, 이쪽의 괄호는 XYZ 전부 다 모두 다 다르잖아, 그지? 그러면 저쪽 편에 문자가 몇 개 있니? 항이 몇 개 있니? 두 개 있네? 오른쪽 편에 항이 몇 개 있니? 세 개. 그래서 곱하면은 쟤를 전개하면 6개의 항이 나온다라고 이렇게 좀 쉽게 이제 한다는 뜻이야. 괜찮죠? 좀 빠르게 할 수 있다는 뜻이야. 그러면 엄청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 이런 작업들. 원래 노가다가 많긴 한데, 이렇게 하면 좀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가지고 있다라는 거야. 자, 이런 것들. 이제 시험에 좀 출제될 만한 거. 원래대로 하면, AB, XYZ, LMN, 다 다르니까 얘를 전개했을 때는 총 항의 개수가 2 곱하기 3 곱하기 3 해서 18개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전제 조건이 또 깔려 있는 거잖아, 그지? 자, 첫 번째 전제 조건은 뭐냐면, A를 포함하는 항의 개수래. 그러면, 이쪽에 있는 여기에서 얘를 선택하든지 얘를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서 전개를 해야 되는데, 얘를 반드시 포함하래. 그럼 얘는 들어가지 않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여기서는 이제 결정이 나버렸고, 그럼 얘가 이쪽 편하고 이쪽 편하고 전개가 될 것이다. 그러면 P의 개수라는 것은 여기서는 A라는 걸 확실히 선택했으니까 요 놈들을 전개해서 A를 곱해주기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3 곱하기 3 이렇게 해서 9가 될 것이다 라고 좀 쉽게 할 수 있다. 괜찮죠? 자, 이렇게 하는 방법. 그 다음 두 번째, Q라는 것은 뭐냐면 X를 포함하지 않는 이래. 그러면 X랑 전개했을 때 X는 무조건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출발해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라는 거야. 그러면 X가 이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지? 그러면 Q라는 것은 첫 번째 괄호에서 2개, 두 번째 괄호에서 2개밖에 이제 없네. 세 번째 괄호에서 3개. 그러면 얘는 12라는 정답이 이렇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크게 어려운 바는 없을 것 같네.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뭘 풀어볼까? 요거 한번 가볼게. 이제는 전개했을 때 어떤 우리가 조건을 만족하는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는 7번째 유형인데, 여기 가볼게. 요걸로 가볼게. 각 자리 숫자의 합이 홀수가 돼야 되겠대. 자, 그러면 나는 조건을 깔게. 홀수라는 걸 X라고 하고, 짝수라는 것을 동그라미로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 자, 그랬을 때 세 자리 자연수니까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그러면 이것들을 숫자를 더했을 때 결과가 홀수가 나와야 되겠대.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쓸 수 있는 숫자를 생각해야 돼. 최고 자리 숫자는 0이 올 수 없어. 그래서 얘는 1부터 9까지만 숫자를 사용할 수 있고, 10의 자리, 1의 자리는 0이 올 수 있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0을 포함해서 0부터 9까지 숫자가 올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일단 먼저 같이 적으면서 갈게. 조금 열어놓자. 난 더운데? 내 파카를 줄게. 그거를 입으란 소리가 아니고 걸치고 있으면 되잖아. 춥든 말든 신경 쓰지 말까? 자, 그러면 우리가 신경 쓸 거는 어떤 홀수나 짝수를 더해서
답이 홀수가 나오겠대. 그러면 될 수 있는 조건을 찾아내는 거야. 첫 번째는 다 홀수 더하기 홀수 더하기 홀수 하면 상관없지 않습니까? 괜찮죠? 그러면 1부터 9까지 홀수는 1, 3, 5, 7, 9 다섯 가지 종류가 있네. 여기도 1, 3, 5, 7, 9, 1, 3, 5, 7, 9 다섯 가지가 있죠. 그러면 총 125가지가 존재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일일이 다 따로 생각해 줘야 돼. 그때 이해 안 되면 얘기하시고. 그다음 두 번째, 그럼 또 다르게 더했을 때 홀수 나오는 거는 짝수가 2번 나오고 홀수가 1번만 나오면 되는 거잖아, 그지? 홀수가 홀수번 나오면 되는 거거든? 자, 그러면 홀수가 1번 나오는 거는 이렇게 되면 되겠네. 괜찮죠? 그러면 1, 3, 5, 7, 9 다섯 가지. 그런데 짝수인데 여기에는 0이라는 것도 짝수로 포함해서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0, 2, 4, 6, 8. 그러면 다섯 가지 이렇게 했더니 얘도 125가지 이렇게 나왔네. 됐죠? 그 다음에 색깔 좀 달려볼까? 세 번째, 요번에는 홀수가 여기 나오고 여기에 짝수 나와도 상관없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좀 얘는 당연히 다섯 가지고 얘도 다섯 가지인데 얘는 0이 올 수 없죠. 2, 4, 6, 8밖에 못 오는 거야. 최고 자리는. 그럼 여기는 네 가지가 돼버리겠지. 그럼 여기는 100가지.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요번에는 여기도 짝수고 여기도 짝수고 여기에서 홀수 1의 자리가 홀수 나오는 경우, 그러면 짝수 2, 4, 6, 8 4가지, 여기는 5가지, 여기는 5가지. 그럼 똑같이 얘를 곱하면 얘도 100가지. 그랬을 때 우리는 최종적으로 이것들을 쭉 해서 더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전체 개수를 다 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 것조차도 좀 네 가지나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야. 자, 여기 있는 문제들 할 때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생각을 좀 잘 해보시고 문제를 푸는 게 좋을 거야. 그게 비슷한 문제가 뭐 1639번에도 좀 비슷한 문제가 있긴 있는데 1640번 4의 배수는 어떻게 찾니? 4의 배수 판별법? 그걸 알아야지 이 문제 풀 수 있는데? 모르면 이 문제 절대 못 푸는데? 승호야, 4의 배수 판별법 뭐니? 숫자를 딱 보자마자 얘가 4의 배수야! 알 수 있어. 뭘 보고 알 수 있냐는 뜻이야. 중학교 때 경우의 수 할 때 배웠을 텐데? 3의 배수는 뭐니? 혹시 아는 사람 없어? 아, 다 중2는 다 잊어버렸어. 3의 배수는 각 자리 숫자의 합이 3의 배수 되는 거. 만약에 7, 2, 3 이렇게 되겠대. 이렇게 더해봤대. 그러면 12네? 각 자리 숫자의 합이 3의 배수면은 이 숫자는 3으로 무조건 나눠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 됐니? 9의 배수도 똑같다. 9의 배수도 각 자리 숫자의 합이 9의 배수가 되는 거고, 4의 배수는 또 뭐야? 뭐니? 끝에 두 자리를 오! 맞아.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끝에 두 자리가 뭐이면 되니? 4의 배수 또는 00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만약에 숫자를 배웠을 때 7, 8, 6, 5, 4, 1, 2 이렇게 되면 얘만 보자마자 얘가 4의 배수니까 이거는 무조건 4의 배수다 이렇게 되는 거. 또는 0, 0 이렇게 들어오면 무조건 또 4의 배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적어 놓읍시다. 끝 두 자리가 4의 배수 또는 00 해놓고 문제를 풀어볼 수 있으면 좋겠죠. 끝 두 자리 안 적어. 왜 안 적어? 끝 두 자리가 4의 배수 또는 00 이렇게 해놓으면은 4의 배수를 판별할 수 있을 것이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1641번 다음 가볼게. 문제는 굉장히 간단해. 100 이상이고 500 이하, 그러면 100부터 500까지인데 각 자리 숫자가 모두 다른 짝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이렇게 나왔네, 그지? 그러면 짝수의 특징도 알아야 되겠네.
숫자를 보자마자 얘는 짝수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짝수. 뭘 보고 짝수인지 아니? 하진아, 뭐니? 엄마 이것도 모르는 건 아니겠지? 네? 저요? 마지막 끝자리가 02468이면 상관없는 거잖아, 그치? 이해됐니? 자, 그러면 우리는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자, 일단 여기에는 0부터 9까지 사용할 수 있고, 여기에는 1부터 9까지 사용할 수 있고, 아니네, 0부터 9까지 아니네. 100 이상 500이 하니까 1부터 5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숫자는 0, 2, 4, 6, 8 이렇게만 들어올 수 있겠네. 짝수여야 되니까.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개수를 빨리 생각할 수 있을까? 일일이 셀 수는 없잖아. 그치? 어떻게 하면 효과적일까? 얘들아? 내가 그냥 풀까? 자, 여기서 좀 신경 쓸 거는 잘 봐요. 내가 알아서 풀게. 1의 자리에는 무조건 얘가 와야 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거에 따라서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숫자가 짝수가 있는 것들을 좀 고려를 해주면서 가야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일단 여기에는 무조건 0, 2, 4, 6, 8 해서 얘가 5가지가 될 수밖에 없다. 무조건 1의 자리 쓸 수 있는 거는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 1번 해볼게. 100의 자리는, 자, 여기 있을 때 만약에 여기에 숫자를 쓸 수 있는 거는 홀수가 왔다고 생각해보자. 1, 3, 5 이렇게 해서 얘가 3가지가 왔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얘하고 숫자가 겹치지 않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럼 만약에 내가 쓸 거는 얘를 썼고 얘를 썼다라고 생각해볼게. 그럼 여기에 사용된 2개 빼고 1부터 9까지 중에서 뭘 사용할 수 있겠니? 그러면 2부터 9까지 해서 총 8가지를 사용할 수 있겠네, 그지? 그러면 8가지가 돼. 그런데 만약에 얘를 사용하고 얘를 사용했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니? 1, 2를 제외하고 여기에 여기 0부터 9까지지? 오, 그러면 1, 2를 제외하고 총 10개 중에서 1, 2 제외하면 여기도 8가지가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만약에 홀수가 왔을 때는 무조건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종류의 가지수는 8가지가 무조건 들어올 수 있다고 할 수 있네. 여기에 사용된 숫자, 여기에 사용된 숫자 하나씩 제외하면은 8가지 종류를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3 곱하기 8 곱하기 5 그러면 120가지가 될 것이다. 일단은 홀수만 고려한 거야. 짝수는 한번 생각해 볼래? (2번) 해서 짝수 한번 풀어봐봐. 짝수는 좀 신경을 써줘 봐봐. (2) 또는 (4가) 100의 자리에 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동원할 수 있겠니? 뭐 무조건 아니래.
자, 여기서 만약에 2 또는 4 둘 중에 하나를 쓰는 두 가지 경우를 했어. 만약에 나는 2를 썼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2를 제외하고 하나, 둘, 셋, 넷, 4개 중에 하나를 써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여기는 4가지. 얘를 사용했을 때는 0, 4, 6, 8을 예로 들면 되겠죠? 이렇게 했을 때는. 그러면 가운데 있는 거는 똑같아. 가운데 있는 거는 만약에 여기서 2를 사용하고 여기에서 0을 사용했다. 그럼 가운데 있는 것은 0부터 9까지 중에서 여기에 사용한 2개를 빼고 8가지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64. 그럼 결국 이 2개를 더해주면 184. 총 180. 뭐 이상한데? 빼고 2가지. 뭐가 이상하지? 248, 64 맞네? 헉! 5가 안 되네. 500 이하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 올 수 있는 거는 2가지가 되네? 그럼 80까지. 그래서 2개 더하면은 144가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연수 계수 세는 거는 뭐 각자리 숫자에 올 수 있는 조건들을 판단해서 문제를 푸는 건데 굉장히 좀 까다롭습니다. 좀 신경을 써줘야 되는 문제. 자, 그 다음에 8번 유형 가볼게. 8번 유형. 8번 유형 한 문제 정도만 하면은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아. 2가지를 다 해석을 할 수 있다. 자, 앞쪽에서 뭐 예전에 했던 것이 기억날지를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 갈게. 약수의 개수와 약수의 총합을 구하는 방법을 2가지를 다 기억을 해야 돼. 어떻게든 우리는 400이라는 숫자를 약수의 개수를 구하든 약수의 총합을 구하든 무조건 소인수 분해를 해줘야 되거든. 자, 그러면 얘가 4 곱하기 100이라고 생각하면 4는 2의 제곱이고 100은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 되죠. 자, 그래서 얘가 2의 4제곱 곱하기 5의 제곱 이렇게 되는 것이다. 자, 그랬을 때 소인수 분해를 하고 나서 첫 번째 약수의 개수 x를 구하는 방법은 여기 있는 지수가 중요하다. 그래서 지수에다가 1을 더해서 5 곱하기 3. 그래서 결국 맞나? 15개 맞죠? 맞죠? 15개가 나올 것이다. 이 방법은 기억나시죠? 이쪽에 뭐 개념에도 적혀 있는 거야. 근데 개념에는 약수의 개수만 적혀 있어. 그래서 약수의 개수 구할 때는 1, 400, 2, 200 이렇게 해서 다 구할 수 없잖아. 그지? 그래서 지수에다가 1을 더한 숫자를 곱하면 그게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이다. 기억을 해 놓으시고. 처음 듣는 듯한 느낌이지? 지민이 처음 듣니? 아니요. 하진이 처음 듣니? 근데 왜 이상하게 쳐다봐.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약수의 총합을 구하는 거는 개념에 지금 안 나와 있거든? 자, 그러면 Y, 중요한 약수의 총합을 구하는 방법을 해볼게. 자, 약수의 총합은 이렇게 2개의 소인수 종류로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 약수의 총합은 1, 400, 그 다음에 2, 200 하고 4, 100 이렇게 해서 쭉 다 한 다음에 다 더할 수가 없잖아. 그지? 15개를 다 구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얘가 16이라는 숫자네. 그럼 16이라는 숫자의 약수를 생각해보면 1, 2, 2의 제곱, 2의 세제곱, 2의 4제곱. 얘가 16의 약수다. 1, 2, 4, 8, 16. 됐죠? 그 다음에 25의 약수도 생각해보는 거야. 25의 약수도 1, 5, 25. 5의 제곱. 자, 이렇게 해서 25의 약수, 각각의 약수를 이렇게 표현해. 그러면 우리는 약수의 총합을 구할 때 어떻게 하냐면 한쪽 편에서 구한 놈, 다른 쪽 편에서 구한 놈, 약수들을 다 더한 다음에 각각의 약수를 다 더해. 그리고 곱해주면은 얘가 약수의 총합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자, 요거는 미적분 넘어가도 나오는 거니까 잘 기록을 해 놓을 수 있도록 합시다. 중요한 거 이거 꼭 외워야 돼, 방법을. 뭐 계산은 나중에 하시고
자, 그 다음에 1646번 가볼게. 요거 애들 많이 질문하던데. 자, 양의 약수의 개수가 홀수가 되도록 하시오. 자, 약수의 개수 중에서 약수의 개수 중에서 3개짜리 인수, 5개짜리 인수. 요거도 중학교 때 배웠으리라 생각하는데 시험 문제나 이런 데에서 보통 나오긴 하거든. 약수의 개수가 3개 나오는 것은 무조건 하나밖에 없어. 제곱수. 소수의 제곱수. 소수의 제곱수. 소수의 제곱수. 그래서 예를 들면 소수 5가 있다. 그럼 5의 제곱 25 하면은 1, 5, 25 딱 3개 나오는 거거든. 그 다음에 7, 7의 제곱 49, 1, 7, 49 딱 3개가 나와. 그러면 이렇게 해서 홀수계 3개짜리도 나올 수 있겠네. 그 다음에 5개짜리는 소수의 제곱수의 제곱수. 자, 요거 2가지 정도 기억하면은 일단 홀수계 나오는 것 중에서도 3개짜리, 5개짜리도 특이한 경우로 알 수가 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판단할 거는 약수의 개수가 홀수계가 나온다는 것은 얘를 일단 소인수 분해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냐면 120, 12 곱하기 12죠. 곱하기 n이고 얘는 2의 제곱 곱하기 3, 얘는 2 곱하기 5. 자, 그러면 저 숫자는 이렇게 되겠네.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1제곱 곱하기 5의 1제곱 곱하기 n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네, 그지? 근데 만약에 n을 생각하지 않고 이대로 둔다면 약수의 개수를 구한대. 그러면 지수 플러스 1하면 4, 지수 플러스 1하면 2, 지수 플러스 1하면 2. 짝수가 나와버리잖아, 그지? 자, 그래서 약수의 개수가 홀수계가 되려면 지수가 짝수가 되게 만들어줘야 돼. 왜냐면 지수 플러스 1 했던 숫자들이 다 홀수만 나와야지 곱하면 홀수가 되는 거잖아, 그치? 하나라도 짝수가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약수의 개수가 홀수계 나오려면 얘네들을 다 지수로 짝수로 만들기 위해서 최소한 얘는 2가 한 번 더 들어가고 3도 한 번 더 들어가고 5도 한 번 더 들어가고 다른 놈의 어떤 제곱수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지수가 전부 다 짝수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요 숫자를 요렇게 돼서 만약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2의 4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그 다음에 곱하기 5의 제곱 곱하기 k의 제곱 이렇게 되니까 결국 약수의 개수 얘는 5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결국 홀수가 나올 수 있구나 라고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들어가줘야 되는 것은 요 숫자는 반드시 들어가고 얘는 추가적으로 선택해서 더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상관없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찾는 것은 자연수 n의 최소값은 요 정도만 들어가도 되네요. 그래서 결국 30이다 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잘 기억을 해둬야 될 겁니다. 그게 1649번하고 관련이 있는 거야. 자, 공약수의 개수는 뭐의 약수의 개수니? 최대 공약수의 약수의 개수하고 동일하다. 그래서 요거 고난도니까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시고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죠. 자, 유형 9번 넘어가 볼게. 도로망. 도로망은 크게 어려운 바는 많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신경 쓸 게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네. 1651번 가볼게. 그림 그대로 풀면 되는 거라서 크게 어려운 바는 없을 겁니다. 됐다. 자, 이렇게 정문, 정원, 후문, 분수 나와 있대. 자, 그런데 어디에서 출발하냐면 정문에서 출발한다. 그래서 후문으로 간대. 얘 도착. 자, 그러면 우리가 할 것은 여기서 출발해서 이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정문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일단 첫 번째로 분수로 갔다가 바로 후문으로 갈 수도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일로 가는 방법은 지금 사용한 거야, 그지? 그러면 우리는 길이 연결된 거의 개수만 생각해 주면 돼. 아, 그러면 정문과 분수는 한 개 연결돼 있네. 곱하기 분수와 후문은 두 개 연결돼 있네. 그럼 2 하면 얘는 두 가지 방법. 일일이 세는 수밖에 없어. 그 다음에는 정문을 갔다가 정문에서 분수를 갔다가 요번에는 정원을 갔다가 후문으로 가는 방법. 그랬더니 얘는 한 가지, 얘도 한 가지죠. 근데 정원에서 후문 가는 것은 두 가지 방법. 그래서 얘는 2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때니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정문에서 요번에는 정원을 갔다가 바로 후문을 가는 거. 그럼 정문에서 정원 가는 거 두 가지, 정원에서 후문 가는 거 두 가지. 그래서 2 곱하기 2, 그래서 답은 4가 될 것이다. 마지막 하나밖에 안 남았죠? 정문에서 정원을 갔다가 요번에는 분수를 갔다가 후문으로 가는 경우. 그러면 얘는 두 가지 곱하기 한 가지 곱하기 두 가지, 이렇게 해서 네 가지가 되겠죠? 그럼 결국 우리는 각각 구한 거 두 가지, 두 가지, 네 가지, 네 가지. 얘를 다 더해주면 총 12가지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답은 5번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됐죠? 넘어갑니다. 이제 색칠하는 방법의 수인데, 색칠하는 게 조금 어려워. 아, 얘가 조금 많이 어려운데. 자, 색칠하는 방법의 수를 가볼게. 일단 요거는 개념을 좀 봐야 될 것 같아. 자, 일단 색칠을 할 때 뭐 여러 가지 그림들이 쭉 6개 그림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인접한 영역이 가장 많은 영역,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색칠을 해주자. 그래서 많이 인접해 있는 영역에서 제일 먼저 지적해서 여기 색칠해주고, 몇 가지 색칠할 거냐, 그 다음에 다른 지역은 몇 가지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인접한 영역에는 다른 색깔을 색칠해야지 구분이 가잖아, 그지?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색칠한 거 빼고 나머지 색깔로 색칠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번은 그림을 가지고 설명해 줄게. 2번은 1659번을 가지고 해줄 거야, 이따가. 자, 여러 문제 봅시다. 일단 1656번 A, B, C, D, E 중에서 인접한 영역과 몇 개가 인접해 있는지를 개수를 다 세야 돼. A를 봤더니 2개, C를 봤더니 하나, 둘, 3개, D를 봤더니 하나, 둘, 3개, E를 봤더니 2개, 근데 B를 봤더니 하나, 둘, 셋, 넷. 아, 그러면 여기서부터 색칠을 해주기 시작해야 된다는 뜻이야. 몇 가지 색깔이 있는지 봅시다. 4가지 색깔이 있네. 아, 그러면 B에 칠할 수 있는 것은 저 4가지 중에 하나니까 4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쭉 돌아가면 돼. 그럼 A는 여기서 칠한 색깔 하나 빼면 다 칠할 수 있죠? 그러면 3가지라고 이렇게 갈게. 그 다음에 C는 여기서 칠한 색깔하고 이렇게 칠한 색깔 요 2가지를 빼야 되네. 그럼 4개 중에 2가지를 뺐으니까 2가지 방법밖에 없죠? 그 다음에 D는 얘는 신경 쓸 필요 없잖아, 그치? 인접해 있지 않으니까. 얘 2개랑 인접해 있으니까 얘 2개 빼고 2가지를 칠할 수 있네. 그 다음에 마지막 얘도 마찬가지겠죠? 여기에 색칠한 2가지만 빼면 되니까 여기도 2가지. 그러면 이 숫자들을 다 곱해서 답을 내면 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그래서 많이 인접해 있는 것만 생각을 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이렇게 돌아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1659번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생각을 좀 해줘야 되는 건데. 그래서 레벨 3라고 나와 있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 자, 아까 전에는 딱 한 지역이 제일 많이 인접한다라고 할 수 있어.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모든 영역이 2개씩 인접하고 있죠? 그러면 인접하는 영역이 다 똑같대? 그럼 내 맘대로 아무거나 선택해서 먼저 칠하고 돌리면 돼. 자, 그런데 원래 학생들이 표현하는 방법, 아까 전 방법대로 하려고 했더니 문제가 발생해. 뭔지 보자. 4가지 색깔이 있대. 나는 A부터 갈 거야. 여기에 4가지 중에 하나를 칠하겠대. 그러면 B는 여기 색깔만 아니면 되니까 상관없네.
그래서 얘는 세 가지네. 그 다음에 C는 여기 색깔만 아니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했더니 그러면 D는 얘랑 얘 색깔만 아니면 되니까 얘는 몇 가지? 두 가지다. 이렇게 해서 보통 애들이 4, 3, 3, 2를 곱해서 다 틀리게 되는 거야. 그 이유는 뭐냐면 점으로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아예 인접하지 않는 게 아니고 어떤 지역과 어떤 지역이 이렇게 점으로 만나는 지역 두 지역이 있대. 얘랑 얘 아니면 얘랑 얘 기준이 두 개 중에 하나를 기준으로 잡아야 되는데 나는 지금 얘부터 색칠했으니까 이렇게 갈게. 만약에 여기에 색칠하는 게 얘하고 다른 게 색칠되어 있으면 얘는 두 가지가 되지만 만약에 나는 여기에 칠할 건 얘만 아니면 된다며. 그래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칠할 건데 만약에 이하고 똑같은 색깔을 칠해버리면 여기에 칠할 수 있는 거는 세 가지를 칠할 수 있거든. 아, 그래서 좀 신경을 써줘야 돼. 그랬을 때 우리는 점으로 만나는 지역을 생각해 주자. 그래서 A라는 지역하고 C라는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이거에 따라서 B와 D가 결정 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는 거야. 자, 그러면 첫 번째, 저게 같은 색일 때. 자, 그러면 네 가지 색깔 중에서 똑같은 색을 요 두 지역에 색칠을 하겠대. 여기에 노란색을 칠하면 얘는 자동으로 노란색이 결정 날 거야. 그래서 두 개 합쳐서 네 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얘가 칠해지고 얘가 칠해졌대. 그러면 D에는 노란색만 아니면 되죠? 그래서 세 가지. 그래서 곱해주는 거야. 이렇게. 그럼 36가지가 이렇게 나올 것이고. 두 번째는 다른 색일 때. 자, 저 두 지역에서 만약에 다른 색을 칠하겠대. 아, 그러면 A에 칠하는 거 네 가지를 정했대. 얘가 노란색을 칠했어. 그럼 C는 얘하고 달라야 되니까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칠하겠죠? 그럼 세 가지. 이렇게 칠해지는 경우. 그러면 우리는 B도 D도 노란색, 주황색이 아닌 나머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칠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는 2가 만들어지는 거야.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는 48가지. 그런 다음에 얘를 더해서 우리는 84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점으로 만나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해줘야 돼. 되셨죠? 그래서 한 가지 힌트를 줄 거는 너희 숙제할 때 자, 얘를 봤을 때 점으로 만나는 지역이 있느냐를 먼저 판단해야 되는데 봤더니 있어. 점으로 만나는 게 가하고 다도 여기서 점으로만 만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있지. 나하고 마도 점으로 만나고 있네. 그러면 두 개 중에서 아까 전에는 약간 대치경이잖아, 그지?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얘는 그림이 달라. 그러면 뭐를 기준으로 해줘야 되냐면 얘는 몇 개 인접하고 있니? 하나, 둘, 셋. 얘도 하나, 둘, 셋. 그럼 얘는 하나, 둘. 얘는 하나, 둘, 셋. 다 똑같네? 세 가지. 그러면 나하고 마를 기준으로 얘가 같은 색일 때랑 다른 색일 때 이렇게 칠해주면 될 것 같아. 요거 하나 필기해두고 가자. 그런데 잠깐만. 나 마를 갖대. 세 가지. 애매한데? 나마를 가야 되는지 가다를 가야 되는지 둘 중에 기준을 아무거나 잡아도 될 것 같은데 아 애매하네. 나마를 했대. 얘가 같은 색이면 할 수 있고 얘가 결정나고 다른 색이면 얘가 노란색이고 얘가 빨간색이래. 그러면 얘는 얘 두 개 아니면 되고 얘도 얘 두 개 아니면 되고 칠했을 때 얘 상관없을 것 같아. 근데 나마를 하든지 가다를 하든지 자기가 원해서 둘 중에 하나를 생각해서 같은 색 다른 색 이렇게 판단하면 될 것 같아. 요거는
자, 이제 11번, 12번 유형 2개 나왔다. 잘 봐라. 이제 마지막이야. 자, 우리는 중학교 때 했던 게 뭐냐면 1,000원짜리 몇 개, 500원짜리 몇 개, 100원짜리 몇 개 이렇게 했을 때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 했을 때 1,000원짜리 하나를 지불해도 1,000원이고 500원짜리 두 개를 지불해도 1,000원이네? 그럼 겹쳐지는 거는 일일이 쫙 한 다음 뺐었거든?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는 방법으로 좀 빠른 방법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거야. 자, 그러면 요 문제 하나가 대부분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요거는 같이 필기해. 1,000원짜리, 500원짜리, 그 다음에 얘는 100원짜리. 1,000원짜리는 하나, 500원짜리 3개, 그 다음에 100원짜리는 2개, 이렇게 있대. 자, 첫 번째 우리가 할 것은 두 가지를 찾아야 돼. 지불하는 방법의 수. 아, 그러면 돈을 낼 거냐 말 거냐 이거야. 그러면 얘는 1,000원짜리는 하나가 있으니까 하나를 낼 거냐 아니면 안 낼 거냐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3개가 있으니까 0개를 낼 거냐, 1개를 낼 거냐, 2개를 낼 거냐, 3개를 낼 거냐, 이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지불 방법의 수와 지불 금액의 수는 다른 겁니다. 그럼 지불 방법의 수는 가지고 있는 돈에서 하나가 더 증가되는 방법이 가지수야. 뭐죠? 내는 거랑 하나 내는 거랑 0개 내는 거. 그럼 얘도 플러스 1에서 4가지 종류가 있고, 얘도 0개 하나 2개, 그래서 3가지 종류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곱해주는 거야. 그래서 결국 A라는 것은 이렇게 방법을 구하겠다. 근데 여기서 좀 중요시 생각해야 되는 거 뭐냐면, 단조건에 0원을 지불하는 경우, 얘도 0개, 얘도 0개, 얘도 0개 지불하는 경우는 빼야 되니까 1을 빼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해결이 돼. 끄자, 히터. 너무 덥다. 추운데. 옷을 입어. 이분.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뭐냐면 지불 금액의 수야, B. 자, 지금 얘는 얘하고 500원짜리 하나랑 100원짜리 2개밖에 없으니까 얘로 500원하고 겹쳐지는 게 없단 말이야. 근데 1,000원짜리 하나 하는 거랑 500원짜리 2개 하는 거랑 겹쳐지는 게 발생하잖아, 그지? 자, 그래서 생각하는 거야. 잘 기억해.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와. 100원짜리 2개 중 일부를 사용해서 500원을 만들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신경 안 써도 돼. 자, 근데 500원짜리 일부 중에서 3개 중에 일부를 사용해서 1,000원을 만들 수 있습니까? 아까 전에 겹쳐지는 게 발생했잖아, 그지? 그럼 이렇게 겹쳐지는 게 발생을 한다면 큰 금액을 작은 금액으로 환전을 시켜주는 거야. 그래서 1,000원짜리는 500원짜리 2개가 만들어지겠지? 얘를 없애. 그리고 얘를 5개로 만들어주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아예 겹쳐지는 금액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B라는 것은 얘는 없잖아, 아무것도. 그럼 얘는 5개가 있으니까 그 다음은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은 지불 방법의 수처럼 똑같이 해주면 돼. 얘는 6가지 종류가 나오고, 얘는 3가지 종류가 나오고, 그 다음에 0원 지불하는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주면 끝나는 거야. 요거를 좀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네요. 뭐 한 거야 지금? 환전했잖아. 환전을 했어. 그 다음에 3개, 2개 있으니까 요 위에 했던 지불 방법의 수처럼 계산을 해주면은 겹쳐지지 않는 금액이 몇 종류냐 이렇게 다 나온다고. 그래서 환전 후에 지불 방법의 수를 써주면 해결이 가능하다. 그러면 만약에 얘처럼 요거 해볼게. 요거도 문제하고 조금 다르게 해볼게.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를 하래. 자, 얘는 똑같이 하면은 5,000원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 1,000원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100원짜리가 있네. 자, 이렇게 됐을 때 얘가 한 장, 그 다음에 6장, 그 다음에 얘가 5개. 자, 그럼 똑같이 생각해보자. 우리는 5,000원짜리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5,000원. 근데 1,000원짜리 5개를 내도 5,000원. 그러면 겹쳐지는 게 발생을 하잖아, 그지? 자, 그럼 또 생각하는 거야. 100원짜리 5개 중에 일부를 사용해서 1,000원은 만들 수 없죠? 그럼 환전은 안 해도 상관없는 거야. 근데
1,000원짜리 6개 중에 일부를 사용해서 5,000원과 겹쳐지게 만들 수 있네. 그럼 이렇게 환전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얘가 없어지면서 얘가 몇 개가, 2개가, 5개가 더 추가되겠지? 5개가 추가되면 얘는 11개가 있는 거네, 그치? 그럼 이렇게 환전을 한 다음에는 어떻게 한다? 지불 방법의 수. 여기다가 플러스 1에서 12개, 플러스 1에서 6개 곱한 다음에 영원 지불하는 한 가지를 빼주십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금액의 수가 좀 헷갈리니까 요 방법대로 문제를 푼 겁니다. 되셨죠? 이제 마지막 수영도 하나만 남았다. 수영도 하나만. 수영도도 노가다다. 승리야, 5문제 중에 하나를 선택해 볼래? 몇 번을 풀어볼까? 응? 70번? 오, 레벨 3를 왜 안 골랐어? 자, 70번 가볼게. 자, 70번에서 정육면체가 아니지. 육면체에 있는데 꼭 시점 A에서 출발했대. 그래서 E에 도착하는 방법. 자, 그러면 지금 모양이 정삼각형들로 이루어져 있거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야. A에서 출발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은 B로 가든지 C로 가든지 D로 가든지 3가지 방법이 있을 건데, 맨 처음에 B로 간다라고 하면 B에서 E 바로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C를 거쳤다 갈 수도 있고, 아니면 C, D를 거쳤다가 E로 갈 수도 있고, 이 방법이 총 몇 가지가 있느냐를 세야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지금 돌아가면서 똑같은 모양이기 때문에 내가 A에서 B를 가서 E로 가는 방법을 여러 개를 센다면 C로 가서 가는 방법도 D로 가서 가는 방법도 다 동일할 수밖에 없으니까 곱하기 3을 해주면 되겠더라.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그림상 요거 할 때 판단하는 것은 A에서 B에 일단 왔어. 자, 그러면 하는 방법은 아무 데도 거치지 않고 바로 E로 갈 수도 있고, 그죠? 그런데 하나를 거쳐서 갈 수도 있겠네. 그럼 요렇게 해서 C로 가서 E로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D로 가서 E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를 거치는 방법. 그 다음에 2개를 거치는 방법은 이렇게 되는 거. 요렇게 갔다가 C, D, E 갈 수 있죠? 그래서 얘는 C, D, E. 근데 반대로 A에서 B 왔다가 D, C, E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D, C, E. 그럼 더 이상은 3개짜리 거치는 방법은 없죠. 왜? 한 번 지난 꼭 지점은 지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B로 왔을 때 5가지가 존재인데, 그러면 C도 5가지, D도 5가지. 그래서 총 15가지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일일이 그냥 그림상 판단해 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거는. 됐습니까? 이제 뭐 숙제는 서술형까지 해오면 되겠네, 그지? 자, 2교시 때 책 검사를 하면서 고치면서 질문하고 할 테니까 일단 쉬었다가 정각에 출발할게.